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아주 조용히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나를 아끼며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손에 돈이 남지 않는다.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금세 빠져나가는 것 같고, 왜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맞아, 바로 그거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 무엇을 사야 한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 가장 쉽게 지나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침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을 이야기하면 현관부터 떠올리십니다. 지갑을 떠올리기도 하고 금전관리법이나 통장관리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의 흐름이 스며들고 머물고 또 빠져나가는 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몸을 눕히는 곳,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 그리고 다음 날의 시작을 준비하는 곳, 침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 적게는 6시간, 많게는 8시간 이상 우리는 이 공간에 머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기운에 영향을 주고 결국 재물운과 돈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연결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침실과 재물운, 잠자는 자리와 돈의 흐름, 이 둘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 한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작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4월입니다. 4월은 참 묘한 시기입니다. 날씨도 바뀌고 햇살의 결도 달라지고 집안 공기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겨울 내내 닫혀있던 기운이 풀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생활 리듬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런 시기에는 흐름도 달라집니다. 좋은 흐름이 들어오기도 쉽고 반대로 막혀있던 흐름이 더 드러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단 하나라도 잘못된 배치나 답답한 습관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 영향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길게는 1년의 흐름까지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 같은 때에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로잡아도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재물운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티도 안 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돈이 덜 새는 것 같다. 예전 같으면 괜히 쓸 돈이 나갔을 텐데 그런 일이 덜하다.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생활이 덜 꼬이는 것 같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쩐지 반갑게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세 사라진다.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고 갑자기 집안 수리할 일이 생기고 예상 못한 생활비가 툭툭 튀어나온다. 하나하나는 다 필요한 지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낭비라기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에 이런 체념이 생깁니다. 나는 원래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인가 보다.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나 보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금 다르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서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막힘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침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알고도 안 바꾸는 것과 모른 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면 같은 결과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공포를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겁을 주기 위해 드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돈은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침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침대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머리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침대 아래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방 안 공기는 맑습니까? 답답합니까? 불을 켰을 때 방의 느낌은 환합니까? 무겁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있거나 숨이 조금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있거나 들어가기만 해도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한 번 막히면 그 막힌 방향으로 계속 굳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다음 달에도 이유 모를 지출이 반복되는 식으로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흐름의 방향을 조금만 돌려주면 그 결과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딘가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방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덜 흔들리고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드는 식으로 은근한 변화가 쌓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설마 침실 하나 바꾼다고 돈이 달라질까?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머무는 공간이 매일 쌓이는 생각을 만들고 매일 쌓이는 생각이 선택과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결국 돈의 흐름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론만 길게 설명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꿔볼 수 있는 것들,
돈의 흐름을 막는 요소를 줄이고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말씀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들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노력만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흐름이 맞아야 쌓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집 안에서, 그 생활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자리와 방향을 가져야 쌓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어쩌면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생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침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는 이유, 정말로 침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번 달리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잠드는 그 자리, 그 조용한 공간이 사실은 돈의 흐름을 열어주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꽉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마음 한쪽이 괜히 먹먹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분명히 돈을 아예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 빠듯하지? 왜 이렇게 항상 뭔가 모자란 기분으로 살게 되지? 이 감정 참 답답합니다. 남한테 쉽게 말도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니까 더더욱 속으로만 끌어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답답함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이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보다 살아온 시간도 길고 겪은 일도 많고 책임져온 것도 많습니다. 가정도 챙겼고 자녀도 키웠고 부모도 오셨고 몸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통장을 보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평생 허투루 산 것도 아닌데 왜 아직도 이렇게 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 느낌 너무 현실적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아예 없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연금이든 작은 사업 수입이든 퇴직 후 이어지는 일거리든 자녀의 도움이나 임대 수입이든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늘 조급합니다. 이번 달은 괜찮을까? 또 무슨 돈 나갈 일이 생기지 않을까? 병원비는 괜찮을까? 집안에서 고장나는 건 없을까? 혹시 가족 중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대비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합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돈의 액수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답답함의 뿌리를 조금씩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아주 익숙한 말로 설명합니다. 내가 돈을 적게 벌어서 그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요즘 세상이 다 어렵잖아. 원래 내 복이 없는가 보다. 물론 이런 말들 안에 어느 정도 현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은 단순히
얼마나 들어오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들어오는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들어온 뒤 어떻게 머무는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빠져나가는가. 이 전체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막혀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막혀있는 상태. 이 관점이 생기는 순간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월급이 많지 않아도 생활이 이상하게 안정적입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조용히 차곡차곡 모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수입이 적지 않은데도 늘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버는 돈의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머무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돈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 새어나가는 구조인지 그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과 매일 몸을 두는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도 바쁘겠다. 오늘도 돈 들어갈 일 있겠네. 또 시작이네. 혹시 이런 말들 무심코 툭 던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말은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말 같지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말은 방향을 만듭니다. 아침에 어떤 말로 하루를 열었는지에 따라 마음의 결이 달라지고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그날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이 결국 생활이 되고 생활이 쌓여 흐름이 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TV를 틀어놓은 채 졸다가 잠들고 휴대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걱정과 피로를 아는 채 그대로 잠드는 경우 많지 않으십니까? 오늘 쓴 돈 생각, 내일 나갈 돈 생각, 몸 상태 걱정, 가족 걱정, 그 무거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하루하루 쌓이게 됩니다. 마음은 정리되지 않고 공간은 무겁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흐름이 막히기 쉽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집 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겹겹이 쌓여 있고 들어오자마자 어수선한 느낌이 들고 침실에는 읽지 않는 책, 안 쓰는 옷, 상자,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침대 아래도 이미 수납 공간처럼 되어 있고 창문은 잘 열지 않아 공기가 무겁고 불빛은 어딘가 칙칙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돈의 흐름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연결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환경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안에 공기가 막혀 있으면 사람 마음도 막히기 쉽습니다. 사람 마음이 막히면 선택이 조급해지고 조급한 선택은 대개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합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살았던 것 뿐입니다. 알게 된 순간부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둘 것인가, 바꾸기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이 생기는 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덜 불안해지고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일이 덜 엉키는 식의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4월입니다. 새로운 흐름이 막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가면 지금의 답답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기 시작하면 흐름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 방법을 더 찾아야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바꿔야 할 것은 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흐름이구나.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흐름을 막고 있는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침실 안에서 재물운을 막고 있는 구체적인 배치와 구조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두었던 것들이 사실은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흐름도 정확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저 풍수 상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돈이 남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모이는 이유를 늘 바깥에서 찾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다. 몸이 아프니 돈이 나간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물론 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매일 밤 내 몸을 누이고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는 자리, 그 침실 안에 이미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자신의 침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부분이 바로 재물운이 막히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은 들어와도 머물기보다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침대 머리 방향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침대는 눕기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가 출입문과 일직선으로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문과 침대 머리가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배치를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와 사람의 머리가 곧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들어온 기운이 편안하게 머무르지 못하고 지나치듯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잠깐 스쳤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분명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남는 느낌이 없고 매번 마지막에 비어있는 기분이 드셨다면 이 배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배치 하나로 재물운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침대 머리가 문과 바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은지, 문과 기운이 한 줄로 관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침대 아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침대 아래를 그냥 남 공간으로 생각해서 상자, 계절 지난 옷, 오래된 가방, 서류, 신발 상자,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이 아까우니까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수납의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의 문제입니다. 침대 아래는 여러분이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는 자리의 바닥입니다. 말하자면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 아래가 답답하게 막혀 있고 오래된 물건들로 꽉 차 있다면 기운이 부드럽게 순환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숨쉬는 길이 좁아지는 것처럼 흐름이 막힙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둔해질 수 있습니다. 들어오더라도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다가 다른 형태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침대 아래가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 정리하지 뭐, 이렇게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비우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정말 다 꺼내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상자라도 치워보십시오. 오래된 물건 하나라도 빼보십시오. 며칠 후 방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거울의 위치입니다. 혹시 침대에 누웠을 때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부분 역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풍수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비추는 물건이 아닙니다. 기운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몸도 마음도 가장 느슨해지고 기운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거울이 계속 비추고 반사하게 되면
안정되어야 할 기운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건 단지 잠을 깊이 못 자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재물운과도 연결됩니다. 기운이 모이지 못하면 돈도 모이기 어렵습니다. 들어온 돈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흩어지는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침실이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거울 방향을 살짝 돌려보시거나 천으로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빛과 공기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침실이 조금 어둡고 공기가 약간 답답한 정도는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려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이 지나치게 어둡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공기가 탁하면 기운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정체된 기운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막힌다는 뜻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있어야 들어오고 머물고 쌓입니다. 그런데 공간의 기운이 눌려 있으면 사람의 생각도 눌리고 결정도 느려지고 생활도 무거워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도 열지 않고 답답한 공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이건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운을 막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닫혀있던 방 안에 답답한 공기를 그대로 둔 채 잠들면 그 정체된 느낌이 몸과 마음에 그대로 쌓입니다. 결국 다음 날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재물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잠깐이라도 공기를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내 이야기 같은데 내 방이 거의 이렇던데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답답했나?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문제를 알아차린 순간부터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돈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그대로 둘 것인지 조금씩 바꿔갈 것인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침실 안에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침대 머리 방향, 침대 아래에 쌓인 물건, 침대를 비추는 거울, 답답한 공기와 무거운 빛. 아마 지금쯤이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늘 편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상하게도 생활이 늘 꼬였던 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후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사실은 이 변화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집 구조를 전부 바꿔야 한다.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 큰 공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오늘 바로 지금 당장 혼자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는 침대 방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머리 방향이 출입문과 일직선이 되는 구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침대를 벽 쪽으로 안정감 있게 두는 것입니다. 뒤가 단단하게 받쳐져 있어야 앞으로 흐르는 기운도 안정됩니다. 이건 단순히 가구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뒤가 허전하거나 머리 쪽이 불안정하면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이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인 불안은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돈과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선택이 흔들립니다. 선택이 흔들리면 지출도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침대가 안정된 위치에 놓이면 몸이 쉬고 마음이 쉬고 생각도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함은 생활 전체의 결을 바꿉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이상하게 잠이 편해졌다는 느낌, 아침에 덜 지친다는 느낌, 마음이 조금 덜 불안하다는 느낌으로 먼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침대 아래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침대 아래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상자 하나, 묵은 옷 한 봉지, 몇 년째 쓰지 않는 이불, 오래된 서류,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넣어둔 물건들, 혹시 하나라도 떠오르신다면 그건 이미 흐름을 막고 있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침대 아래는 비워둘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공기도 돌고 기운도 돌고 마음도 덜 눌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나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보다 그 공간의 막힘과 열림이기 때문입니다. 막혀있던 공간이 열리면 집안의 느낌이 달라지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이상하게도 지출이 줄어들고 괜히 사고 싶던 마음이 가라앉고 쓸데없는 선택이 줄어드는 식으로 조용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세 번째 변화는 잠들기 전 10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영향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고 걱정하며 내일 할 일을 떠올리고 돈 나갈 일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상태로 잠들면 그 무거운 마음이 그대로 몸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슷한 기분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반복이 흐름을 굳힙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10분 불빛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밥이 맛있었다. 누가 안부를 물어줬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 창문 열었더니 바람이 좋았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 훈련이 아닙니다. 흐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닫힌 흐름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안은 흐름을 막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엔 미세해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정말 커집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활이 덜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번째 변화는 아침의 시작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너무 급하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걱정으로 하루를 엽니다. 그런데 아침은 그날의 흐름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불안과 조급함으로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그 결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흐름을 여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조금 차갑더라도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공기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든 작게 소리 내서든 이 한마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흐름이 들어온다. 별것 아닌 한마디 같지만 이 말은 방향을 정하는 말입니다. 하루가 어디로 흘러갈지, 내 마음이 무엇을 맞이할지 아침에 먼저 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려운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꾸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큰 변화는 늘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침대 방향 하나, 침대 아래 한 칸,
잠들기 전 10분, 아침에 한마디,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실제로 실천한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흥미를 위한 예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변화의 흐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방법만 들어서는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뀌는구나. 정말 내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생겨야 비로소 움직이게 됩니다. 한 60대 초반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참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허투루 사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씀씀이도 과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검소하다, 알뜰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돈이 남지 않을까? 이분은 어느 날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왜 항상 마지막에는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참 현실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바로 내 이야기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의 생활을 하나씩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소비가 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생활은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돈이 손에 남지 않는 것, 특별히 큰 낭비도 없는데 이상하게 늘 빠듯했고 무슨 일이든 조금만 생기면 금세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은 돈 자체만 붙잡고 볼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집안을 천천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침실이었습니다. 침실 상태는 이랬습니다. 침대 머리는 문과 거의 일직선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면 그 기운이 바로 침대 쪽으로 뻗는 구조였습니다. 침대 아래에는 몇 년째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상자들이 줄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절 지난 이불과 오래된 서류, 언젠가 쓸지 모른다며 넣어둔 짐들도 있었습니다. 거울은 또 어떻겠습니까?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고 묵직한 느낌이 있었고 창문은 자주 열지 않아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이분은 그때 처음으로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매일 자고 있었구나. 짧은 말이지만 이건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간에서 하루의 끝이 반복되고 하루의 시작이 반복되고 그 무거운 흐름이
매일매일 쌓이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창한 결심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쓰지도 않았고 집 전체를 뜯어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로 침대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문과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침대를 조금 옮기고 벽을 등지는 느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어색했다고 합니다. 익숙하던 배치가 아니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자다가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이전보다 덜 무거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컨디션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대 아래를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이걸 해야 하나 좀 아깝기도 하고 다시 넣어둘까 이런 생각도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꺼내보니 정작 그 안에 물건들은 몇 년째 쓰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지고만 있었지. 실제로는 이미 멈춰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하나씩 정리해서 결국 침대 아래를 비워냈습니다. 그날 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흐름이 열릴 때 사람은 공간을 다르게 느낍니다. 무겁던 방이 조금 가벼워지고 답답하던 마음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잠들기 전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이전에는 TV를 켜둔 채 졸다가 잠들거나 걱정을 하다가 그대로 눈을 감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들기 전 10분 정도 불을 조금 줄이고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걸 한 건 아닙니다. 그날 감사했던 일, 편안했던 순간, 무사히 지나간 일, 그런 걸 가만히 떠올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참 어색했답니다. 이걸 왜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 잘 안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덜 답답하고 잠들기 전 생각이 덜 거칠어지고 괜한 불안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정말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쓸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괜한 지출이 줄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샀을 물건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고 마음이 차분하니 선택도 덜 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끊겼던 연락이 다시 닿고 미뤄졌던 일이 다시 이어지고 자잘한 수입이 하나둘 생기고 무엇보다 사람 관계가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흐름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식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풀리면서 그 안에서 돈의 흐름도 함께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내 삶에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꾸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알아도 그대로 살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정말 다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실 하나, 그 중에서도 단 하나만 바꿔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아주 작은 변화부터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참 오래 남습니다. 나는 돈을 더 벌려고만 했지 흐름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문장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것보다 지금 새고 있는 구멍을 먼저 막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작은 변화로 시작된 큰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들, 말 습관, 소비 습관, 그리고 생각의 흐름에 대해 훨씬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만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다시 예전처럼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는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침실을 바꾸고 배치를 조금 손보고 공기를 바꾸고 잠들기 전 습관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환경은 바꿨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습관이 그대로라면 흐름은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간만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말과 습관이 그대로라면 다시 막힙니다.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말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없다. 요즘 너무 힘들다. 나갈 돈만 있다. 나는 왜 늘 빠듯하지? 뭘 해도 모이질 않는다. 이런 말들 너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향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즉,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내 삶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돈이 없다는 감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것도 부족한 쪽을 먼저 보게 되고 판단도 불안한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하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좋은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은 억지 긍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흐름을 여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갈 돈만 있네, 이 말 대신 오늘은 좋은 흐름이 들어온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그 어색함을 지나야 흐름도 바뀝니다. 두 번째는 소비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늘 큰 지출에서 찾습니다. 집 수리비, 병원비, 자녀 관련 지출, 큰 고정비,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의 흐름을 세게 만드는 것은 작고 반복적인 소비일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때그때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이건 사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작은 지출이 계속 쌓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그런데 흐름에서는 다릅니다. 이건 작은 구멍들이 계속 생기는 구조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그게 여러 개면 결국 큰 손실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습관이 대부분 무의식적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흐름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소비가 내 흐름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막고 있는가? 이 질문을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던져도 소비의 결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사려던 것을 멈추게 되고 필요와 습관을 구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지출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단순히 집 구조만 뜻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 오가는 대화, 집안의 분위기, 늘 듣는 말, 늘 보는 장면, 이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 혹시 주변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나면 세상 걱정만 늘어놓는 사람, 무슨 이야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끝내는 사람, 늘 부족함만 말하는 분위기, 이런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오래 머무는 분위기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족한 쪽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부족한 쪽으로 보면 선택도 부족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건 재물운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머물지 못합니다. 좋은 기운이 와도 불안과 불평이 먼저 받아치게 됩니다. 이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의 정리입니다. 집, 말, 습관,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흐름이 유지됩니다. 방은 깨끗해졌는데 입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소비는 예전 그대로 충동적이라면 결국 다시 막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이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삶도 그 결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기회를 볼지, 어떤 소비를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그 모든 시작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공간, 말, 습관.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된 흐름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만든다는 것.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바꾸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실천과 구조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바뀌고 어떤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불교적인 관점에서 아주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단순히 방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하나 바꾸기, 소비 한번 멈춰보기, 부정적인 환경과 거리두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흐름을 다시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음과 폭, 풍수와 재물운의 관계를 더 깊고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가운데 가장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왜 바뀌어야 하는가? 무엇이 모든 흐름의 뿌리인가? 그 근본을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까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 바꾸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정리했다가 다시 흐트러지고 며칠 감사하다가 다시 불평하게 되고 방향을 바꾸었다가 다시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그저 좋은 말처럼 들을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구조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재물운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싶어 하십니다. 좋은 말입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교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막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돈이라는 것은 억지로 붙잡아 둘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과 비슷합니다. 물을 너무 세게 틀어주면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막아두기만 하면 고여서 탁해집니다. 하지만 흐를 자리를 만들어주면 살아 움직입니다. 돈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막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막고, 불안으로 막고, 집착으로 막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없을까봐 너무 불안하면 그 불안이 오히려 조급한 선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사고 필요 없는 지출을 하거나 당장 눈앞의 불안을 덮기 위해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돈이 더 빠져나가는 흐름이 됩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것, 지금 내 삶 안에 남아있는 것,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흐름이 닫힙니다. 복이 머무를 자리가 줄어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을 쌓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십니다. 복이 많으면 돈이 따라온다.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이 쌓이고 맑은 마음이 쌓이고 바른 선택이 쌓이고
편안한 관계가 쌓일 때 돈은 그 흐름을 따라오게 됩니다. 즉 돈은 결과이고 복은 바탕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쌓일까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자주 놓칩니다. 감사, 절제, 배려, 정리,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건 단지 도덕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흐름을 여는 실천입니다. 감사를 하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절제를 하면 새던 흐름이 차분해집니다. 배려를 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좋은 기운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정리를 하면 공간이 열리고 공간이 열리면 마음도 함께 열립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되면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꾸려고 했던 것들, 침실 정리, 침대 방향, 잠들기 전, 습관, 아침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방을 정리하고 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운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막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고 있던 것들, 불안, 욕심, 집착, 부정적인 말, 무거운 환경, 정리되지 않은 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생각보다 빠르게 작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흐름을 열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시 멈추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가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지출이 줄고 기회가 보이고 생활이 정돈되면서 그 안에 돈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이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막고 있는 것을 하나씩 풀어내는 일입니다. 침실 하나, 말 하나, 습관 하나, 마음 하나,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흐름을 만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리를 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이야기를 오늘부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나 떠올리기, 불필요한 욕심 하나 내려놓기, 오늘 하루 어지러웠던 자리 하나 정리하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행동 3가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듣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은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돈이 남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셨습니까?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맡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누가 내 돈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활의 틈과 정리되지 않은 습관과 무거운 공간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끝나고 며칠 지나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되면 흐름도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침실 정리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1가지만 해보십시오. 침대 아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 하나라도 꺼내보십시오. 전부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스 하나만 빼도 좋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만 꺼내도 좋습니다. 안 쓰는 물건 하나라도 치워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건 그냥 청소가 아닙니다. 막혀있던 흐름을 여는 행동입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2번째입니다. 침대 방향 점검입니다. 오늘 밤 누우시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내 머리 방향이 눈과 일직선인지 뒤가 허전하게 열려있지는 않은지 자고 나면 왠지 더 피곤해지는 자리인지 만약 그런 느낌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완벽하게 맞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의 변화도 흐름에는 분명 영향을 줍니다. 이건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3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10분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 하나만 만들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불을 조금 낮추고 TV 소리도 줄이고 휴대폰도 잠시 내려두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밥을 제때 먹은 것, 몸이 오늘 크게 아프지 않았던 것, 누군가와 편안한 말을 나눈 것, 집 안에 바람이 잘 들었던 것,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흐름이 바뀌면 재물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침실 정리, 침대 방향 점검, 잠들기 전 10분의 감사, 겉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늘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흐름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4월입니다. 4월은 정말 흐름이 바뀌기 쉬운 시기입니다. 겨울에 무거운 기운이 풀리고 새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가면 지금의 답답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바꾸면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랗게 생기는 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흐름이 달라지면서 조용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지출이 조금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자꾸 꼬이던 일이 덜 꼬이고 괜한 소비가 줄어들고 생활이 조금 정돈됩니다. 바로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재물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며칠 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편하다. 예전보다 돈이 덜 센다. 마음이 덜 초조하다.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그게 바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흐름이 유지됩니다. 정리도 하루하고 끝내면 다시 쌓입니다. 감사도 하루하고 끝내면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좋은 말도 하루하고 끝내면 다시 예전 말버릇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열면 따라옵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앞으로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을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십시오. 침대 아래를 비워도 좋고 창문을 열어도 좋고 거울을 가려도 좋고 잠들기 전 마음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아주 작은 변화로 삶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 재물운과 생활습관, 풍수와 마음가짐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